안녕하세요. 양자코인TV 8월 28일 방송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한 최근 소식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아이온큐의 1분기 매출은 매출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현금성 자산도 16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재무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손실이 아직은 큰 편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 압력을 받지 못한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용인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 아이온큐는 연간 매출을 최소 8천만 달러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고 1억 달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분기 3분기에는 2분기 매출보다 향상된 2,500만 달러에서 2,900만 달러 사이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온큐의 올해 매출이 이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양자산업과 아이온큐의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과거의 실적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318%라는 놀라운 성장률로 매출을 성장시킨 아이온큐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 성장률로만 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일반적인 회사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양자산업과 아이온큐 사업의 미래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기관마다 아이온큐 미래 성장에 대한 예측 정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각자가 원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이온큐 주가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인 코덱스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예측했다고 하고요. 과거 가격의 추세, 변동성 패턴, 이동 평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시간 범위에 걸쳐서 미래 주가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주가 평균은 5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예측 범위는 최저 36달러에서 최고 65달러까지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이슈나 거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서 주가는 36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봤고, 반면에 획기적인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주가가 65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2025년 예측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26년 예측의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 가격을 36달러로 설정하면서 주가의 하락을 예측했고요. 예측의 범위는 31달러에서 48달러까지로 예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내년의 양자산업 분야는 주요 양자 플레이어 간의 경쟁 위험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저조한 수익을 낼 것으로 봤고요. 손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가의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이 예측 모델은 아이온큐의 평균 주가를 약 73달러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 범위는 68달러에서 87달러까지이고요. 산업 전반에 걸쳐서 양자 컴퓨팅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상업적 양자 이점을 통해서 반복적이고 확장 가능한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채택 속도가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는 자료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예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시점에서 예측한 현재의 아이온큐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지금 현재 더 성장해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점에서의 아이온큐는 지금 현재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이온큐는 자사의 사업과 양자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2030년까지 연간 매출이 약 10억 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매출 성장을 기초로 해서 아이온큐의 시가총액도 2030년에 약 11배 정도 될 것을 예측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온큐가 자체적으로 예측한 매출과 시가총액이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아이온큐는 아마존에서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각종 인수합병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미래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하면서 양자 기계의 물리적 큐비트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예정에 있고, 이온 트랩 기술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상용화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주와 지상 간의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인수한 큐비텍, IDQ, 라이싱크, 카펠라 스페이스는 광자 상호 연결, 양자 메모리 상호 연결, 우주 기반 양자 통신, 양자 중계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구상하는 양자 네트워크를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찾아보면요. 우선 카펠라 스페이스는 상업용 위성을 운영하면서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서비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카펠라 스페이스 인수로 인해서 양자 네트워킹의 보안을 위성 네트워크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주를 기반으로 한 양자 서비스와 양자 보안 서비스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은 정보에 대한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위성에서 해당 정보를 캡처하고 해당 데이터를 궤도와 지상으로 전송한 다음 후처리된 분석 정보를 필요한 고객에게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고객 기반이 있다고 아이온큐는 말하고 있고요. 관측 데이터를 안전하게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미래에는 절실히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면서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요가 이러한 네트워킹을 필요로 할 것으로 아이온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기초 연구에 대한 검증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양자 컴퓨터 기술이 무어의 법칙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아이온큐는 말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의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가 현재 암호 시스템을 해독할 수 있는 시점이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이온큐는 이러한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주와 전 지구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네트워킹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네트워크의 모든 부분에서 양자 보안을 실현하면서 안전한 양자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한 이유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카펠라를 활용해서 이러한 아이온큐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지적 재산권 포트폴리오를 1000개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3월과 4월에 발행된 최근의 미국 특허는 휴대용 양자 메모리 패키지를 활용한 안전한 장거리 통신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광섬유 네트워크에서 광자를 수신하고 저장하도록 구성된 양자 메모리를 활용해서 안전한 양자 네트워킹 구현을 위한 양자 중계기 기술이 있고요. 양자 메모리 장치 내에서 3D 광자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자동 정렬 제조 프로세스와 이온 트랩 양자 컴퓨팅 네트워크 발전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요. 양자 메모리 장치 내에서 빛의 전송과 광자층의 결합을 개선하기 위한 자동 정렬 제조 공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허들은 아이온큐의 현세대 시스템인 아이온큐 포르테와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의 성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고, 2030년까지 200만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생산하겠다는 회사의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아이온큐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상업적인 양자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을 앞당겨 나갈 예정에 있고, 고성능이면서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온큐의 특허 전략에는 최근 인수했거나 인수를 추진 중인 라이싱크, IDQ, 카펠라 스페이스, 옥스퍼드 아이오닉스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아이온큐는 신약 개발, 재료 과학, 재무 모델링, 물류, 사이버 보안이나 국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아이온큐 지분 약 7%를 공개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모건 스탠리가 회사 유동 주식의 약 7%에 해당하는 아이온큐 주식
1840만 주의 실소유권을 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모건 스탠리가 양자 컴퓨팅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대규모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양자 컴퓨터 부문이 연구 단계에서 상업적인 배포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모건 스탠리와 아마존의 아이온큐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는 이러한 움직임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은 아이온큐가 속한 양자 컴퓨터 주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도 많고 너무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나 너무 극단적인 부정적인 전망이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모건 스탠리의 이번 공개는 상용화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MIT가 발표한 양자지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양자 분야 특허 중에 전체 60%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양자기술 특허 출원의 총 건수가 크게 증가해서 이 기간 동안 5배 증가했다고 하고요. 중국은 2014년 1011건에서 2024년에는 7308건으로 증가해서 양자기술 특허 출원의 지배적인 국가로 부상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 기간 동안 613건에서 2301건으로 증가해서 2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양자 기술이 AI에 비해서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양자 기술에 대한 지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반대로 중국은 미래 기술인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양자 기술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와 범위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양자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오지도 그렇다고 너무 늦지도 않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